용산으로 가는 KTX 산천 506 열차가 타행복 2번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노란선에서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곳 안쪽으로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MBC 특별기획 라디오 다큐멘터리 지방 난임 부부 지원 프로젝트 15%의 이야기 3부 지방의 벽. 기차표를 구해야 되는데 기차표도 미리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생리를 언제 시작할지 모르고 아무리 규칙적이어도 언제 시작할지 모르고 나중에는요 혁신도시 공기업 때문에 금토일월은 이미 3주, 2주 전에 다 차 있고요. 그래서 취소표를 주어야 돼요. 줍줍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보고 있어야 돼. 다녀보니까 진짜 죽겠더라고요. 없어요. 좀 대형 산부인과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하는 게 좀 힘들고 그리고 난임병원이 생기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전남 무안에 사는 만 41세 타그네 씨. 결혼 3년 차에 신성과 동결배아 이식만 12차례 시도했습니다. 타그네 씨가 사는 전남 무안엔 난임 전문 병원이 없습니다. 전남 서부권 전체로 넓혀도 아예 없습니다. 누군가가 의사분이 날려오셔서 이 난임병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전체 목포나 신안, 무안 그런 분들은 다 광주로 가시거나 대구 쪽으로 가시거나 이렇게 많이 가세요. 남들은 병원에 대기하는 게 힘들다지만 은혜 씨는 병원 가는 것부터 힘듭니다. 광주 송정에서 경기 동탄으로 가는 5시 13분 KTX 첫 차에 탑니다. 아니면 목포에서 7시 56분에 출발하는 첫 차를 타야 오전 진료를 볼 수 있는데요. 병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만 5시간입니다. 서울에는 오전에 진료를 보는 곳이 많아요. 근데 제가 또 오전에 진료를 보고 빨리 내려와서 또 오후에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첫 기차를 타거든요. 목포나 광주 송정에서. 근데 첫 기차 잡는 것도 힘들고 SRT를 타야지 저는 분당이나 수지권으로 갔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려면은 수서역까지 가야 되는데 SRT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진짜. 한 달 전에 예매를 해놓지 않으면 그 2주간의 그 스케줄대로 다 예매를 해놓지 않으면 잡기가 너무 힘든 거죠. 제가 이제 생리주기나 이런 거가 정확히 잘 맞아서 다행히도 정확히 맞아서 제가 예측을 하고 미리 이제 예약을 걸어 놓으면은 이틀에 한 번꼴로 아니면 3일에 한 번꼴로 병원을 가니 그렇게 이제 선생님 스케줄에 맞춰서 예약을 다 걸어놔요. 그러면은 광주 송정에서 5시 13분 기차가 있거든요. 그거를 타고 이제 올라가거나 그것도 이제 없다. 그럼 전날에 마지막 기차 타고 올라와서 호텔에서 자고 아침에 이제 가는 거죠. 한 1차부터 4차까지는 제가 자차로 다녔어요. 3회차까지는 제가 혼자 운전하고요. 4회차부터는 주사를 맞다 보면 많이 붓거든요. 잠도 많이 쏟아지고 그러면 이제 남편이 연가 쓰고 나와서 같이 가는 거죠.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하루를 몽땅 써야 하는 지방의 난임 부부들. 병원 스케줄에 맞게 대중교통 예매를 못하면 병원 근처에서 하루 숙박을 해야 합니다. 지방의 난임 부부들이 난임 치료에 쓰는 시간과 비용이 세계 일주와 맞먹는다는 얘기도 과장된 말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한 차씩 하면은 교통비는 50만 원 들어가고 중간중간에 6차에 통비 나왔을 때는 그 전날에 올라서 호텔에서 잤거든요. 그러면은 비용 계산해봤더니 교통비 50만 원에 호텔비만 거의 한 80만 원? 8, 90만 원 정도 나갔고 거기에다가 실수비까지 하면은 저희는 그나마 배 5배가 한 개였기 때문에 PGT는 35만 원, 40만 원 정도 들어갔고 거의 그 시술 비용만 한 거의 90만 원 정도, 거의 한 200만 원, 자기 부담금은 200만 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서울로 전원했으니까 병원비랑 약제비 합쳐서 90만 원 정도는 들였는데 교통비가 70만 원 정도 들었고 또 이제 거기 왔다 갔다 하면 막 점심도 있고 또 이식하거나 채취했을 때 좀 너무 무리가 되면 하루 자고 온 적도 있거든요. 그럼 또 숙박비까지 하니까 서울로 다니니까 한 200 정도, 200 넘게 한 회차당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생리가 시작하면 이틀차나 3일차에 가고 초음파를 보고 선생님이 언제 오세요? 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말하면은 그 다음 내원 날짜가 결정돼 있으니까 내가 몇 월 며칠에 뭘 하고자 해도 예상이 안 되는 거죠. 가더라도 대기가 너무 길어요. 난임 환자들 병원 가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면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되는 게 너무 지치니까 안 기다리고 싶어서 병원 진료 시작한 1시간 전에 가서 내가 1등, 2등으로 접수를 해놓고 기다려요. 다녀보니까 진짜 죽겠더라고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커뮤니티에서 만나 아예 월세를 구해놓고 병원 치료를 받을 때마다 임시로 거처를 삼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달새방에서 사시는 분도 계시고 거의 2주 동안 안 내려오는 거죠. 오피스텔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 달로 살 수 있는 방 있잖아요. 그런 데 구해놓고 2주 동안 있다가 오신다고. 어차피 그러면 월세 해봤자 30만 원, 50만 원이니까 서울로 갈 사람 우리 한 3명에서 5명에서 모여서 어디 방을 하나 구해서 한 2-3달 정도, 한 4달에서 5달 정도 와야 되니까 달새방 구해서 이렇게 우리 pom파이에서 내자. 그나마 5곳에 난임 전문 병원이 있다는 전남 동부권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순천에 3곳, 여수에 2곳이 있지만 체외 수정과 인공 수정을 모두 시도해 볼 수 있는 병원은 순천에 딱 한 군데뿐. 나머지는 인공 수정만 가능해서 애초에 여건이 더 나은 대도시를 찾습니다. 시여성의학연구소 서울역 난임센터 조은혜 교수입니다. 평균 이제 1일 오시는 환자분들의 총 명수는 한 500에서 600명 정도 되고요.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 환자분들은 한 20% 정도 되기 때문에 연간으로 따졌을 때 지방에서 오시는 환자분들은 한 1,200명에서 1,500명 정도라고. 여수에서 광주로 난임 치료를 다녔던 부부의 얘기입니다. 아, 또 유산되면 어떡하지? 막 3번 유산되면 습관성 유산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불안해서 진짜 여기저기 병원을 자주 다녔어요. 초음파 보고 싶어가지고 잘 있나. 수술한 병원에서 그 원장님이 3번 정도 한 번 더 유산을 하면 아기가 더 갖기 힘들다고 다른 병원을 추천해 주셨어요. 광주에 있는 병원이었고 12주 동안 광주로 병원 다녔고 이제 12주 이 정도는 이제 안정기가 되었으니 근처 병원으로 가도 된다. 여기서 만약에 광주로 올라가도 1시간 반 걸리잖아요. 이 1시간 반 동안 차에 타고 가면서 그때부터 엄청 우울해요. 이게 기분이. 막 여기서 있었으면 금방 여기서 치료하고 했을 텐데 이제 오고 내려가는 그런 과정이 엄청 비용 아니고 그 시간이 이제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이제 힘드니까. 그냥 여수 쪽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때 알아봤을 때도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병원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타 지역으로 가게 된 거죠. 광주로. 여수에 그런 전문적인 병원이라든지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었다라고 하면 굳이 광주까지 시간 힘들고 또 와이프도 몸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덜 힘들었을 거예요. 광주 왔다 갔다 하면 차 밀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왕복 4시간인데 편도로 2시간 그러면 2시간 동안 혼자 운전하고 가면서 어떠한 생각들을 하겠어요. 아, 이번엔 꼭 돼야 될 텐데. 아, 주사 좀 안 아픈 거 맞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2시간 가서 한 30분 의사 만나서 상담하고 진료 다시 받고 또 2시간 또 운전해서 내려오고. 지방과 서울의 거리만큼이나 지방 난임 부부들이 겪어야 할 고충은 큽니다. 그 험난한 일정은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부정적인 그런 부담감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항상 뭐 기차나 버스를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병원 진료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 이제 돌아가는 교통편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당연히 경제적인 부담이나 그리고 시간적 부담, 또 체력적 부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대형 난임병원들은 기본적으로 대기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저희 병원만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거의 2시간 이상은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많이 지치는데 이제 이동 시간까지 길면은 더더욱 스트레스가 가중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주도에서 오시는 분들은 주말에는 비행기 편이 예약 불가능일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의사가 생각했을 때는 주말에 내원하는 게 이제 베스트인데 만약에 그날 못 온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이 다른 날로 예약을 잡아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차선책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난임 진료의 특성상 항상 여성의 생리주기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변수가 많습니다. 갑자기 치료 방향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갑자기 바로 다음날 내원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교통편 등의 외부적인 문제로 제때 병원 방문이 어려우면 치료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난임 치료를 전담하는 전문의와 난자와 정자, 배아를 다루는 연구원 등 전문 인력이 지방엔 부족합니다. 대도시의 난임 전문 병원에 있는 검사를 지방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미성숙기 난자를 채취하고 배양하는 기술을 찾아 서울로 간 나주의 사례자의 이야기입니다. 성적 별로 없고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아예 미성숙일 때 채취를 해서 자기들이 체외에서 배양을 해서 수정시킨다는데 그게 지방엔 없고 그럼 그 기술이 있는 병원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간 거죠. 똑같은 미세 수정이 아니고 좀 기술의 차이가 있구나 라는 것도 알았고 미성숙 난자 체외 배양이라는 게 있어요. IVM이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난자를 키워서 성숙을 시켜서 채취를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성숙을 시키고 해도 채취를 하면은 난 미성숙인 거야. 지금도 많은 지방의 난임 부부들은 멀고도 험난한 난임 열차에 몸을 싣습니다. 고려차는 28분에 여수 엑스포역으로 가는 KTX 521 열차입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가지고 계신 승차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MBC 특별기획 라디오 다큐멘터리 지방 난임 부부 지원 프로젝트 15%의 이야기 3부 지방의 벽 구성 이선아 내레이션 황보라 연출 이용선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문화진흥회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